2년 전 여름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오후 2시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식은땀이 났어요. 괜찮겠지 하고 계속 장을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직원분이 빨리 도와주셔서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열탈진 증상이에요. 조금만 더 무리하셨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그때 저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름 더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온열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건강 위험 요소를 파헤치는 건강정보 채널 생활건강연구소입니다. 올해만 벌써 7월 첫 주에 온열질환으로 3분이 돌아가셨어요. 모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47%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저처럼 설마 나에게?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무서운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에 알려드릴 3초 자가진단법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온도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우면 바로 땀이 나고 열을 식힐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반응이 느려져요. 또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우리 몸이 탈수 상태에 들어간 뒤에요. 온열질환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열경련.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로 다리나 복부 근육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열탈진. 제가 겪었던 증상이죠. 어지러움, 메스꺼움, 식은땀이 나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열사병.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제가 그때 놓쳤던 초기 증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평소보다 땀이 많이 나거나 반대로 전혀 안 날 때. 저는 마트에서 에어컨이 나오는데도 계속 땀이 났어요. 두 번째, 머리가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을 때. 단순히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위험 신호였던 거죠. 세 번째,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 네 번째, 평소보다 심장이 빨리 뛸 때. 다섯 번째, 갑자기 기운이 없고 피로감이 몰려올 때. 여섯 번째,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거나 반대로 차갑고 축축할 때.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제가 약속드린 3초 자가진단법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손등 꼬집기 테스트입니다. 손등 피부를 2초 동안 살짝 꼬집어서 놓아보세요. 정상이면 바로 원래 모양으로 돌아와야 해요. 만약 3초 이상 자국이 남아있다면 탈수 상태입니다. 두 번째, 소변 색깔 체크. 짙은 노란색이나 갈색이면 위험 신호예요. 세 번째, 입안이 마르거나 끈끈하다면 탈수 증상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물을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많은 분들이 목 안 마른데 물을 왜 마셔?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목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우리 몸이 탈수 상태에 들어간 뒤에요. 하루에 최소 8잔, 1.5리터는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외출 전에 한 잔. 이렇게 타이밍을 정해두세요. 커피나 술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니까 피하시고 너무 차가운 물도 좋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스포츠 음료는 30분 이상 야외 활동할 때만 드세요. 평소에는 물이 더 좋습니다. 첫 번째, 시간 선택하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급적 실내에 계세요. 꼭 외출해야 한다면 아침 9시 이전이나 저녁 6시 이후에 하세요. 두 번째, 옷차림. 밝은색 옷을 입으세요. 검은색은 열을 흡수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가 좋고 모자는 필수입니다. 세 번째, 선크림 바르기. SPF 30 이상을 30분마다 다시 발라주세요. 네 번째, 실내 온도 관리.
에어컨 설정 온도는 26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차갑게 하면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몸에 무리가 갑니다. 5번째, 충분한 수면. 잠이 부족하면 체온 조절 능력이 더 떨어집니다. 6번째, 규칙적인 식사. 끼니를 거르면 체력이 떨어져서 더 위험해요. 만약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해주세요.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에어컨이 있는 실내가 가장 좋습니다. 옷을 느슨하게 풀고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목, 겨드랑이, 서해부를 차갑게 해주세요. 이곳이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라 체온을 빨리 낮출 수 있어요. 의식이 있다면 조금씩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하지만 의식이 없거나 구토를 한다면 절대 물을 주지 마세요. 체온이 40도 이상이거나 의식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열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3초 자가진단법으로 매일 체크하시고 물은 목마르기 전에 미리 마시세요. 뜨거운 시간대에는 외출을 피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제가 2년 전 그 무서운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작년, 올해 여름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여름,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다면 정말 뜻깊은 일이 될 거예요.